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리피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충호이고, 리피드는 저희는 폐식용유라고 하는 폐기물 자원을 수거 단계부터 데이터와 함께 수거하여서 결국 지속가능 항공유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식용유로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로 항공유를 만든다고요? 예. 네. 그거를 이제 SAF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지금 폐식용유가 이제 중요 미래의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바로 옆에 계신 그 엔틀러의 1기로 선발되어서 이제 지금까지 그래요? 네, 창업 인큐베이팅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과정에서 특히 저희가 가장 많이 컨택하는 이제 정부 부처는 당연히 이제 중기부입니다. 중기부에게 수많은 정말 많은 지원을 정말 너무 감사하게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중기부의 그 배치 자체가 대부분 기능적 배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거를 이제 산업적 배치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추가되면은 좀 더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더 그런 규제적인 부분에 막혀 있을 때 좀 해결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후부와 긴밀하게 컨택하고 있고, 이게 정제를 하다 보니까 산업부, 사용은 또 국토부, 그 다음에 이제 수거할 때 저희가 돈을 주고서 사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경부까지 되게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데, 이게 과거에 제가 회사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회사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대관 부서가 있어서 대관 부서에게 요청하면은 거기서 잘 대응을 해줬는데, 저희는 스타트업이니까 당연히 대관 부서가 없고요. 그런 기능을 좀 중기부에서 마련해 주시면은 정말 저희뿐만 아니고 수많은 테크 기업 내지는 로컬 기업들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 창업 시대 너무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저희 직원들이 이거 듣고 다 창업하겠다. 일은 직원 다시 뽑아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걱정이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기업 민원이 이제 그러니까 특히 폐기물 처리, 뭐 재생산 뭐 이런 거는 관련 부처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도 그 기업들 민원 창구 단일화는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냥 한 개의 기업이 하나의 창구를 다 동시에 하고 또 내부적으로 스스로 처리하게. 뭐 하여튼 그런 데 복잡하긴 하네요. 하여튼 곧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또 의견 있으실까요? 네, 박용근 이사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카이스트 교수이자 테크기업 창업을 한 박용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국가 창업 시대 전략과 얼마 전 대통령께서 크게 예산 확보해 주신 R&D 정책이 만나면 시너지가 되어서 폭발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모큐브는 바이오 분야에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거를 보게 해주는 장비를 만들어서 현재 전 세계 150여 개의 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검사, 산부인과 검사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전을 저희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R&D 투자가 핵심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번에 R&D 예산을 크게 확장하는 결단을 해주신 덕분에 현장 분위기는 지금 매우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국가 예산이 성공적인 결과로 확장되기 위해서, 또 그런 대통령님의 결단이 현장에서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펙 경쟁이 아닌 실력 경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 R&D 공모를 보시면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화제가 된 흑백요리사로 예를 들면은 제일 맛있는 찜 요리를 가져와라가 아니고요, 빨간색 찜통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정부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만 정해주시면 그걸 어떻게 풀지는 기업이 열심히 경쟁해서 노력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드리는 정책은 행정이 아닌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R&D라고 이제 사람들은 같이 부르지만 사실은 R은 지식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D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개발 정책은 지금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처 20개, 과제 전문기관 25개, 그리고 지자체 기관 800개가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관별로 규정과 양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과제를 수주해도 그 행정 지옥에 빠지게 되고요. 국가적으로는 규제 비용입니다. 그 하나의 입구로 하나의 규제로 통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에 관련된 것은 그 이전 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패의 용인, 지식의 축적이 중요한 부분은 연구재단 같은 체계로 일원화되고 기업은 제품을 만드는 D, 개발은 기업을 전담하는 그 체계로 교통정리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 K-스타트업으로 나오는 많은 기업들이 서류에 매몰되지 않고 제품 개발에만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K-스타트업 그 업체 그 생태계의 목소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만 몰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 정부가 평평하고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그 새로운 기업들 그리고 저희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돼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 근본적인 지적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연구개발 관련된 정부의 기관에 이제 뭐 기준, 절차, 형식 이런 것들은 대폭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게 많이 남아 있나 보네요. 이거 저기 우리 네, 가기정통부 장관입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잠깐 해보시죠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대폭 개선이 오래됩니다. 아직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 단계라서 체감을 못 하시는 것이고, 행정, 그 불필요한 행정 양식들은 대거 삭제했고요. 그리고, 그 과제비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서 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변경된 사업이 시행되기 전 단계 네, 전 단계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올해부터 이제 다 적용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올해 한번 해보고 현장에서의 지적은 계속 저희가 수렴해서 고쳐 나갈 건데요. 그럼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예, 아직 아마 시행되기 전 단계인 것 같네요. 적재실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규제개혁 그 차원에서 이제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는데 규제를 풀고 안 풀고 이런 것도 검토하지만 오늘 지적하신 대로 서류가 이게 지원 금액이 있고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는데 도대체 이 서류 작성하기 지쳐서 지원하기 싫다는 목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서류만 받도록 지금 있는 거를 30% 줄이는 차원이 아니고 꼭 필요한 서류만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고 공통으로 수입되는 거 다 없애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 항목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해 놓은 것도 하여튼 형식적인 절차나 감사 대비용 문서 만드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그 다음에 연구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따지지 말아라. 최선을 다하면 됐다. 그 연구 과제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세부 항목 따져가지고 영수증 챙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신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도 강화해서 최대한 자유롭게 하되 그걸 또 악용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제재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영국에서 퇴출되도록 그 외에는 아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해놨고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이제 한두 분 정도 의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앞에 계신 황영숙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천에서 참기름 짜고 있는 농부창고 대표 황영숙입니다. 여기는 들기름, 저는 참기름. 네네. 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씀 이렇게 지켜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언니 동생이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 자매가 같이 창업을 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에 창업한 기업들의 정말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사실 인력난, 젊은 청년들의 인력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청년이 없고 있는 청년마저 사실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이게 창업이기도 한데 저도 창업할 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이렇게 창업했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골에 있는 작은 기업이지만 좋은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공장도 예쁘게 짓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공장이 왜 이렇게 예뻐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장 예쁘게 짓고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휴게소도 만들고 샤워장도 만들고 좋은 환경을 정말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사실 또 농식품 제조기업이 많이 남지도 않아요. 이런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너무 힘들고 정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지방 소멸에 결국 청년이 있어야 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만드는 농부창고가 되자가 저의 목표가 되었고 일단 청년이 지방에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농부창고에서 일하는 동안 몇 년 안에 1억을 모으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도시에서보다 지방에서 돈을 모았을 때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이제 기업도 열심히 하겠지만 예를 들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한테 소득세를 감면을 한다거나 혹은 또 농촌 정착 장려금을 준다거나 또 이분들이 또 결혼을 하거나 했을 때도 머물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부부가 같이 일하게 되면 어떤 또 다른 장려금을 준다거나 집을 지어준다든지.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사실은 신규 채용 중심으로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지원이 아니라요. 인건비 지원이 보면 약간 신규 채용을 늘리는데 목표 좀 초점이 잡혀 있는데 저희 보고 직원을 자르라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는 있는 직원들과 정말 성실하게 같이 함께 가고 싶거든요. 기존 이미 채용된 직원들에게 어떤 근속 중심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 정말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앞집, 뒷집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빈집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거나 농촌에 있는 기업들의 그런 어떤 사택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들이 사실 도시에 데이트 나가고 하잖아요. 이게 로컬 복지 바우처라던가 이런 게 주어져서 시골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지방 근무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 자체가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농촌에 있는 기업도 열심히 할 거고 정부에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천 읍내는 아니고 면에 있습니다. 무슨 면? 보문면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면에는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대충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수준이겠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천은 그 경북도청이 안동에 오게 되면서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천 인구가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농부청구가 있는 보문면은 사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면은 어쨌든 면은 읍내로 또 모이죠. 네네네. 임내로. 뭐 또 아니면 또 다른 큰 대도시로 가고. 네네. 대구를 가게 되거나 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깨 농사도 지어요? 저희 직접 짓고 있습니다. 누가 지어요? 저희 부모님, 뭐 삼촌, 이게 외할머니 같이 하시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남은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참기름 생산에 필요한 참깨를 다 작업하지는 않겠죠, 설마? 저희가 100%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근에서 믿을 수 있는 농부님들한테 직접 수매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참깨 다음에 특산물이 뭘까 보다가 생강이 또 예천에서 많이 나거든요. 생강청을 또 제조하게 되면서 직원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걸 이제 요새 6차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인터넷 네. 배송까지 주문 생산 배달까지도 하니까 인터넷 뭐 그건 당연히 하시겠네요. 네, 네이버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네, 판매. 최종 질문은 그래서 이 참기름 예천 참기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저희 직원은 현재는 지금 12명이 접항하고 오, 있고 상당히 크네요. 지금 이번에 2명, 3명 더 채용하게 돼가지고 현재 15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천의 그 읍에서 제일 큰 사업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면에서 제일 큰. 그래 이런 사업체 정말로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옆에 계신 한상우 의장님 계속 손 드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10번 들었는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 한상우입니다. 제가 뭐 협회장이긴 하지만 저 역시 한 명의 스타트업 창업자입니다. 저는 버스 부분에 특화된 모빌리티를 하고 있고요. 또 2년이 돼서 저는 분당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뭐 매출 1,000억이 넘는 중견으로 많이 컸습니다. 아마 대통령님도 아실 만한 건물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회사가 분당 야탐역에 있는데요. 맞은편에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에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분당에서 제일 큰 건물일 거예요. 퐁퐁 라이트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건물 지하에 큰 이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국의 거의 시외버스 터미널 절반이 휴폐업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게 새로운 모빌리티를 등장하면서 이 시외버스 터미널들이 경쟁력을 잃은 거죠. 그 위에는 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예, 마트 장사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홈플러스라서 또 이게 건물 자체가 썰렁해졌습니다. 그 지하에는 또 커다란 이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어요. 예, 또 다 이게 넷플릭스 같은 OTT로 넘어가서요. 이 건물 자체가 그냥 썰렁해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옷가게들, 예, 뭐 생필품 파는 데들 이런 것들도 쿠팡 같은 모바일 커머스 다 넘어갔죠. 이걸 보고 이제 암울하냐면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제가 도쿄를 가거나 다른 데를 갔을 때 여전히 그런 몰이 잘 돼요. 우리는 그런 몰이 안 되는 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 디지털 전환하는 회사들, AI 로보틱스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들어가요. 저만 하더라도 판교에서 물론 넘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꼭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다. 상권이 바뀐다거나 뭔가 어떤 경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호황이다 불황이다에 떠나서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사가 2,600개가 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요 회원사 한 244 정도 되는 회사 한 20곳의 시총과 그 고용 인원을 보면 이미 5대 그룹 수준을 넘어섰어요. 대부분 지난 10년간 국가의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정책 흐름 아주 잘 탄 행운을 받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DX에 이어서 우리 AX, GX 등 이제 어마어마한 기회가 떠고 있는데 창업이 과거의 출산처럼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모두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아주 절실한 순간이고 이런 부분에서 창업 열풍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아무리 정책이 좋다고 보조금 줄 테니까 아예 나라 그러면 낳겠습니까? 아이가 낳고 싶어야 낳는 거죠. 창업을 하고 싶어야 하는 건데 이게 돈이 된다, 잘 된다, 기회가 있다 이러면 뜯어 말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해서 잘 되는 애들 있다. 이런 상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창업 퀴즈들을 많이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중에 이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이거 정말 좀 흑백 요리사처럼 재밌게 잘 만들어서 전 국민들한테 야 이런 스타들이 나오고 또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이 더 인기예요.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우리 정부의 이 좋은 뜻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 이제 우리 오늘 로컬 얘기도 많이 했지만 기술 기반 창업. 예전에 그냥 동대문에서 물건 떠다가 서면에서 부산 서면에서 장사해도 그냥 잘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의 창업이 되지 않고 다 이 상권이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업이 기술 기반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또 이 AI, AX 시대에 살아남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소버린 AI는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그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결국 산업이 되고 상품이 나오고 돈이 되는 일들은 스타트업들이 AX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AX 잘하는 게 진짜입니다. 안드로이드가 우리 게 아니었지만 우리가 제법 DX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쏟아내고 빅테크와 경쟁하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을 우리 스타트업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이 이 기술 기반의 창업으로 과감히 나서는 데에는 디지털 전환에서 뭘 성공했고 뭘 잘 못했지 이걸 되짚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중개사, 택시, 버스, 심지어 전직 관료들까지 직역단체의 저항으로 이 분야의 DX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 DX가 시원치 않은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디지털 전환이 안 돼 있으면 AX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학습시킬 괜찮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 세상 만사 모든 게 귀결되는 게 정치이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정치하시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이 너무 잘 돼서 지나치게 커서 이 괴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장의 실패가 나왔으니까 정부가 개입해도 마땅합니다. 근데 이제 크기도 전에 두드려 맞고 꺾이고 밟히면 누가 창업하겠는가 해서 저는 이 AX라는 아주 큰 기회에 대기업의 이 소버린 AI 베이스에다가 스타트업들이 창의로 AX를 버티컬로 각 산업별 분야별 AX가 나오고, 그 과실이 자영업자 한 분, 다음 배달 노동자 한 분에게까지 다 골고루 전달돼서 대한민국 기술을 승상하고 상공이 발달하고 정말 창업 부국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실 기회를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제가 발언할 걸 줄일 테니까 좀 더 하시죠. 네. 그 옆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저는,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대통령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창업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요. 창업 아이디어가 청년들이 어디서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공공기관이 한 R&D, 그 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허, 그 다음에 과기계 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또 특허, R&D 자료, 지식재산처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정부가 내놔야 됩니다. 다 공개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기술 창업을 하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대 융합 창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퇴직한 이 과기계 어떤 이 연합회 이런 분들 연계해주고, 또 퇴직한 또 기업에 있는 또 삼성 대기업에 있는 분들도 세대 융합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소인데요. 그래서 창고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가보면은 이 놀고 있는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전환해 주려야 되면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걸 전환하려면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번에 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이제 과제 전문기관 그래가지고 과기부 장관님은 잘하셨다 하는데, 이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원, 이게 각각 따로 하면서 이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기관 차원에서 25개 과제 전문기관을 대폭 어떤 이 좀 통합을 하는데,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업무 통합을 좀 해서 서로 간에 높낮이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창업하는데 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술 창업을 위해서 중기부하고 저희들 협조해가지고 관계부처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물적 기초를 확보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줄이신다고 하셔서 몇 분만 더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대신 좀 압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아 대표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경북 포항에서 주식회사 바이오브릭스 운영하고 있는 장진아고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현재 재직하면서 교원 창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이오 프린팅 인공 장기,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 제약 분야의 산업들이 아무래도 규제와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비용 투자가 필요한 시설과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이제 창업 환경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조성됐을 때 시너지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성공하는 사례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